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자, HLB 일단 지금 구간 추가 매수 전략,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더 가면 어떡해요? 더 가면요. 더 가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저점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한가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앞선 구간의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건 이 구간의 물량을 장악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물량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결과적으로 밑에서 들어온 하한가에서 들어온 물량들이 아직 안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량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 하한가에 들어왔던 물량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팔아야 돼요. 이 사람들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비싸게 사주고 어떻게 공포감을 주는 구간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정말 물량 장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서 물량 장악을 해야겠죠. 뭐 개인들이 안 팔 것 같다. 조금 더 올려줘서 물량 장악해야겠다. 올라간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규 진입이 아니라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나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항상 말씀드리죠. 천천히 계획대로 하셔야 된다. 지금 구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예요. 추가 매수하지 마라. 추가 매수하지 마라. 추가 매수하지 마라.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위쪽에서 이 구간에서 2분의 1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지금 물탈 돈이 있어요. 충분히. 그죠?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기다려 보자고요. 항상 뭐요? 항상 급하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천천히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죠.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은 4월 16일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환가액 조정일이라고 했잖아요. 4월 16일에. 최저 조정가 얼마? 45,000원이요. 45,000원. 그럼 최대한 이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 구간을 왔다 갔다 해줘야지 최저 조정 가격이 맞춰진단 말이야. 지금 3월 24일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지금 이 6만 원짜리, 5만 8천 원, 6만 원짜리의 이 전환 사채를 결과적으로 더 올려서 매도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를 7, 8만 원까지는 올려야 손익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 근데 개인들의 매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세력들의 심리가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전환사채 최저 조정가액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다. 만들어낸 이후에 밑에서 개인들의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 올려서 전환사채를 정리하게 만들어주고 이 구간에서 개인의 매물도 흔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시나리오가 100% 맞을 거니까 이대로 하라 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구간에서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아니 여기 말고도 뭐 5% 구간 이 구간에서도 만약에 물을 탔다라고 했을 땐 그죠? 탔다고 했을 땐 올라감 다행이지만 빠졌을 땐 항상 생각하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앞으로의 흐름이 올라갔을 때는 물 타는 과정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나 더 빠졌을 때는 지금 이 물 탄 것 자체가 비중이 커지면서 물을 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물론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린다. 여러분의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HF 세력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하한가 이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한가 갔습니다. 그죠? 하한가 간 이후에 하한가 물량이 200만 주 쌓여 있었는데 200만 주 쌓여 있었는데 시간에서도 안 풀렸는데 갑자기 시초가에 풀려서 올라간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거 HLB의 패턴을 보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한가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밑에 있는 물량을 잡아주는 구간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16%까지 올라갔다 종가가 마이너스 1%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구간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다음 날까지.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어쨌건 이런 횡보하는 구간 또 나오면 이때 물 타도 돼요. 조금 비싸게 사면 어때? 위에서 팔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물은 최바닥에, 내가 발바닥에 물 타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 물 탈 준비를 하세요.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무릎을 잡아라.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저는 주가 계속 밑에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승인받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대한 매도 전략을 세운 것조차 뭐요? 이 다음 항상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2분의 1 분할 익절 하신 분도 있고 마이너스 뭐 5% 10% 손절하신 분도 있을 텐데 2분의 1 정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 봤을 때는 어쨌건 위에서 대응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밑에서 물 타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물 타는 게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물 타는 것도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가능성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단 말이에요. 주식은 뭐죠? 확률 게임이잖아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비중을 실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올려고 하는 거라면 하한가에 들어왔던 물량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있겠지만 차익 실현하지 않는 물량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하지 않는 물량들은 공포감을 줘서 물량을 뱉어내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를 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항상 관점을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물량을 많이 모으려는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건 추가하면서 들어가야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근데 추가하면서 타이밍을 천천히 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구간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6% 올랐다가 그대로 주가를 밀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과거에도 하한가 이후에 주가가 이 다음에 폭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물량을 얘네들이 뭐 장악했잖아. 이 구간에서 하한가에서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낸 이후에 고의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밑에서 잡아냈죠. 밑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을 거쳤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한가 두 방 만들어내고 여기서 올라갈 것처럼 세팅을 해놓은 이후에 어떻게 그대로 눌러버려서 지지선 전부 다 이탈시키면서 개인들 툼에 만들어내고 여기서 물량 장악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공포감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 공포감을 주는 구간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물량 장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장악을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익절 아닌 또 분할 손절 2분의 1 정도 승인받기 전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는 기다렸다가 제가 타이밍 신호 드리면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신규 진입하신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이 영상 보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항상 가능성은 위든 아래든 전부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혹시나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죠? 010-9201-6329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H 한 글자 남기시면 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 구간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010-9201 6329 H 남기셔서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가 내려가겠죠. 그죠? 평단가 내려가면 평단이 위에 있으신 분도 적어도 6만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6, 7만원. 그리고 평단이 밑에 있으신 분들은 평단이 5만원 초반까지도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가격 말고 매일 밑에서 물 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불안하신 마음도 알고 짜증나는 마음도 알아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5월에 다시 한번 재신청해서 7월에 결과를 받겠다, 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생기고요. 단감함에 대한 부분들, 선량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기대감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물량을 조절 이후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지금 구간 걱정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쪽 번호로 010-9201-6329 H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흐름을 보면 앞선 구간의 단기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에서 저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겠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가장 좋은 건 여기 지지하고 버텨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아침에 단타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지났고 현재 10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슬슬 단타 물량들의 수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럼 중요한 자리가 이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 실현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며 세력들은 이 단타가 익절하거나 손절하는 물량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물량 장악을 하는 거고 밑에 구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도 최대한 익절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2분의 1 잘 대응한 만큼 지금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HLB 분명히 목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너무 HLB 지금 구간에서 자, 보시게 되면 자, 보면은 오후 1시 반에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승부 보려는 분들 있을 거다.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장 마감 1시간 30분 남았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지만 비중 축소 의견은 저는 변함이 없다. 파이팅 하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구간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단기 목표가 아니면 중장기 목표가까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갈 거니까 현 구간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 H 남기셔서 대응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물을 타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물을 타고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나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지금 4,000명 거의 들어와 계신데 HL 주주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설문지만 그냥 보더라도 설문지 투표만 그냥 보더라도 1,300명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같이 대응하실 분들 H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건 조선주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냥 이 중에 하나 들고 가셔도 된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LNG선에 대한 매출이 70, 80%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27년, 28년도까지 도크에 대한 기약이 꽉 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조선주는 계속 갑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도크가 꽉 차 있다라는 건 영업이익과 매출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다라는 거고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매출은 다른 대기업의 주가가 다른 대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때 조선업은 견고한 매출과 영업 실적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공격적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조선주를 보시고 그 중에서도 이 70에서 80%의 어떤 부분 이 부분에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LNG선 꼭 보셔라. 그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겠죠. 27년, 28년도까지 도크가 차있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도 27년, 28년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에 있는 주가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선 히든 종목, LNG선 관련된 조선 히든 종목도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H 남겨주셔서 텔레그램은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혹시 시나리오 우리가 승인 또는 CR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 전부 다 담아놨기 때문에 HLB 시나리오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구간 말씀드립니다.
H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